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국경을 다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포구에서 관내 소재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대구시가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의료상담과 행정상담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국경을 다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개방하는 나라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여행객 입국 허용에 나선 것은 관광 매출 급감 등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이상 봉쇄 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국경을 폐쇄한 필리핀도 이날 150여 개국 백신 접종자들에게 국경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큰 탓에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하루 2,0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왔던 인도네시아에도 발리와 빈탄섬을 개방했습니다.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도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자들을 위해 입국 검사 요구 사항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4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 저하자 및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과는 별개로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드리며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을 요청드립니다. 4차 접종의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 저하자 약 130만 명, 그리고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약 50만 명입니다. 접종 간격은 3차 접종 후 4개월입니다. 면역 저하자는 현재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상의한 이후 사전 예약이나 당일 접종을 통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의 방문 접종팀이나 시설의 계약의사의 방문 접종으로 시행됩니다.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용인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의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물류단지 개발 운영, 산지 전용 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구역 공유 수면관리 등 총 6건의 특례 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11일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돼 용인시 등 전국 4개의 특례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로 특례 사무가 이양되면 대규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경우 용인시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심의기간도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류단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인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와 함께 정치권의 전방위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대상 이양 사무를 반영한 제3차 지방이괄 이양법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그런 모습처럼 서로 연대해서 최선을 다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소재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유튜버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약 5만 9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8가지 항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마포구가 실시합니다. 지역 내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해 정책 자료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업종 간 시너지를 유도하는 참고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조사 대상은 마포구 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이번 조사 대상에는 물리적 장소가 없는 1인 유튜버와 프리랜서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과 조직 형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소재지, 종사자 수, 쌀 소비 여부, 사업체 운영 장소 등 총 8가지입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국가통계포털에 게재될 예정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기획예산과에 문의 바랍니다. 마포구 광흥당에서 입춘축 개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22 광흥당 입춘축 개첩 행사가 마포구에서 진행됐습니다. 마포문화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최재홍 마포문화원장, 관광일자리국장, 서강동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입춘축이란 입춘날 봄이 온 것을 기리어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글을 개첩한 것으로 춘만 건곡 복만가, 화기자생 군자댁 문구를 적어 붙였습니다.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부터 1인극 어린이 공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은 개관 14주년을 맞아 2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은 개관 14주년을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자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구민들에게 다가갑니다.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에서부터 1인극 어린이 공연 등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은 집중인문학, 미래교육, 삶을 위한 수업으로 김노리 중앙대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각각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의마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강도서관 누리집이나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오는 3월 3일까지 2022년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마을 미디어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하고 마을의 이슈를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모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이며 사업단체로 선정되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매체 발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공모 유형은 단체의 마을 미디어 활동 경력과 내용에 따라 체험형, 활동형, 매체형, 협력형으로 나뉘며 총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대전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수소경제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에도 친환경 수소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수소차 300대를 보급하며
대당 구매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한 대, 법인 한 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수소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소 수소차 1종이며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하카, 중도, 신탄진 등 5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충원, 낭월, 중촌, 파남 충전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시즌2로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세계적 수준의 미래자동차 부품 공장 유치를 목표로 삼아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조 원을 투입해 빅그린 산단과 미래자동차 특화단지 일원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자동차 선도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 10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에픽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성공 사례를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확장해 광주 자동차 산업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부품 인증센터를 기반으로 개발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가 11일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광학소재 산업지원거점센터의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광학소재 산업지원 거점센터 구축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카메라 렌즈용 광학소재 산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학렌즈는 자동차, 보안 감시용, 스마트기기, 의료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아 거점센터를 통해 광학소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가치 사슬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광학소재 산업지원거점센터는 광학소재 장비를 구비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시스템까지 갖춰 광학소재 부품은 허브가 될 것입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수입 광학소재 국산화, 기업 지원 및 유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2026년까지 매출 2천억 원 달성과 1,400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 친환경차, AI 등 지역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뒤집이 금융그룹 대구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중장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정보와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문직 퇴사자를 강사로 활용해 실시했던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 취업정보 설명회에 올해부터 부채와 신용관리 중심의 금융교육을 가미합니다. 또 대구시가 자체 추진 중이던 중장년 구직교육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게도 투자와 자산관리 중심의 금융교육을 통해 자산관리의 필요성과 다양한 투자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이로써 대구시는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과 중장년 구직자, 은퇴자들에게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금융교육은 오늘 4월부터 진행하고 모두 25회 실시하며 수혜자는 7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2022 청년기업 청년익기 예스매칭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20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예스매칭 사업은 취업준비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기업은 지역의 인재를 지원받아 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산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지역 청년 기업을 발굴해 사회 진입기 구직 청년과 연결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일 경험 기간을 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해 기존 예스 매칭 사업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채용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구시 거주 또는 진입 예정인 미취업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고 관련 정보는 대구 청년 커뮤니티 포털 점프와 익기 박람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재택관리 체계 개편에 맞춰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자의 의료상담과 행정상담을 추진합니다. 재택관리 체계 개편으로 60세 미만의 일반 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처방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재택관리 책임 의료기관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즉시 응대가 되지 않는 경우 구군 콜센터에서 환자에게 추후 개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응답 시스템도 준비 중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 농업인대학이 농업인교육관에서 입학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농업인 대학 사과과정은 지역 특화 품목인 사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해 농장 경영 및 과학 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농업인 대학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입학생 54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총 101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이론 교육 후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 포장에서 실습을 병행하는 등 농장 견학 및 현장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평창군은 사과 품목이 타 작물에 비해 소득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길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목인 만큼 이번 농업인 대학 과정을 통해 평창 사과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군은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재인증에 성공하며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평가는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프로세스, 혁신 성과 등 16개 진단 항목에 대한 실적을 검증하고 정량 정성평가 및 현장심사 등 엄격한 기준과 세밀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초미세먼지 수치 관측 사상 충북이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하며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는 개선된 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감 대책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고강도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이후 활동량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저감 대책 추진이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합니다. 우선 교통 분야, 산업 분야, 산림 분야, 생활 분야, 기타 5개 분야 30개 사업에 총 사업비 5,5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1,309대, 전기차 7,119대 등 보급 계획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로 미세먼지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해 13,54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녹색교통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체의 대기오염 총량제, 계절관리제 시행 등 고강도 정책을 추진합니다. 산림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5개소와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도심 내로 끌어들여
대기 정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도민 수요가 높고 일반 보일러 대비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80% 이상 향상된 친환경 전옥스 보일러 16,293대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교육과 범도민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마지막 국가간선 도로망 완성과 동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는 먼저 동부축 고속도로망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논리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충북도의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계획 반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이 충북 지역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은 동부권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이라며 대선 공약과 국가계획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진건읍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으로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차량 운행 중이었던 운전자로 신월 IC 도로변 창고 한 동이 지붕까지 타고 있었으며 바로 옆 창고까지 연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119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현장 도착 시 창고 2개 동이 연소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동으로 연소 확대 진행 중으로 진압대는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며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포천시 관인면 초가리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가리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창문이 환하여 거실로 나와보니 주방 근처 설치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주택 안에는 연기만 보여 외부로 대피 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36명이 동원됐으며 완진까지 약 4시간 소요됐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서 60대 여성 낙상 환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13일 용문면 삼성리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60대 여성이 산소에 올라왔다가 넘어져 다리 통증이 지속된 상태로 500m가량 등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 도착 시 환자 우측 대퇴 부위 변형이 관찰돼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 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제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